HR도와 별의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HR도와 별의 분류. 그럼 HR도가 뭔지를 알아야겠지. 응? HR도, 그 다음에 별의 분류. 자, 별을 분류를 한대요. 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뭔 얘기했었냐면 별의 반지름, 그지? 별의 광도. 또 이 광도를 끄집어내면서 반지름만 하는 게 아니라 표면 온도. 또 여기서 파생되는 거긴 하지만 뭐 색지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파장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다양한 물리량들이 있었는데 이런 물리량들을 막 찾아보면 있잖아. 이 물리량들 사이에 특이한 정보들을 갖고 있더란 얘기지. 특이한 정보. 일반적으로 뭐 태양 정도, 응? 시리우스 A, 스피카, 이런 애들, 알골, 막 이런 거 유명한 저희들 몇 개 얘기하면 알콜 아닙니다. 알골 이런 애들 보면 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애들이냐면 태양처럼 지금 중심 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별들이야. 응? 태양보다 훨씬 표면 온도가 높은, 얘는 훨씬 수준이 아니라 이 중에 거의 제곱 각 중의 각. 얘는 태양보다 조금 더 표면 온도가 높고 중심 온도도 높은.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서 태양이 제일 꼴찌야. 응? 이런 것들 다 뭐 하는 애들이냐? 중심 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지금 태양 정도와 비슷한 레벨에 있는 별들이야. 반면에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지. 뭐 베텔게우스, 아르크투루스, 안타레스, 이런 식으로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 새끼들 시뻘건 색깔이거든. 대체로 빨간색이거든. 빨간색이면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존내 밝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보다 거의 한 100배, 1000배 밝아. 응? 광도가. 아르크투루스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밝아. 태양보다 거의 한 100배 이상 밝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은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붉은 색깔을 띠는데 매우 밝아. 그럼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정보가 이 새끼들 반지름이 좀 크지 않을까? 라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단 말이야. 또 반면에 뭐 시리우스 B, 뭐 막상 떠오르는 거 없으니까 이 정도에 해당하는 애들은 표면 온도는 높아. 표면 온도는 한 10,000켈빈 정도 되거든. 근데 거의 광도가 태양의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 수준이야. 이유가 뭘까? 무지하게 작아서. 그럼 도대체 표면 온도 높은데도 이렇게 반지름이 작은 이유가 뭐야? 이 별은 지금 소멸 단계에 들어섰나봐. 소멸 단계가 돼버린 건가봐. 얘는 지금 막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애인가봐. 얘네들은 이제 전성기를 좀 지나서 표면 온도는 떨어졌는데 크기만 뒷딱 커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 응? 이런 식으로 별들이 갖고 있는 물리량들을 분석하게 되면 별들이 진화 과정상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화 과정상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표면 온도면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반지름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그래프에다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그 그래프를 HR도라고 합니다. 무슨 도라고 한다고? HR도라고 한다고. 헤르츠 스프룽이라는 사람과 러셀이라는 사람이 둘이 같이 연구한 건 아니고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이러한 논문을 딱 써서 냈는데 거의 비슷한 논문을 낸 거야. 지금 나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가로축은 주로 표면 온도와 관련된 물리량, 세로축은 별의 광도와 관련된 물리량. 근데 광도라고 쓰고 절대 등급이라고 써도 되냐 안 되냐? 되지. 광도가 크면 절대 등급이 작은 거니까, 그지? 여기도 X축을 표면 온도라고 써도 돼. 표면 온도 낮아진다고 해도 되지만 파장이 길어진다고 해도 되고 색지수가 커진다고 해도 되고
분광형이 OBA, FG, KM이라고 써도 된단 말이야. 다양한 물리량이긴 하지만 거의 물리량이 대부분 X축은 표면온도 또는 파장하고 관련된 물리량이고 얘는 광도, 절대등급 또는 밝기와 관련된 물리량을 만들었는데 주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배열되어 있는 별들이 전체적으로 태양과 같이 중심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하면서 별 전체 수명 중에 대부분을 보내는 시기에 해당하는 별들이더라. 그리고 저 오른쪽 위에 있는 별들은 전체적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별들은 색깔은 붉은색 계통인데 광도는 크더라. 그럼 얘들은 주로 뭐냐면 이 정도에 해당하는 별들이 나중에 진화돼서 여기까지 진화한, 나중에 수명을 다하고 진화해서 여기까지 변해간 그런 별들이 많더라. 반면에 또 이쪽에 속해 있는 별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얘가 수명을 다하고 이렇게 온 애들이 많이 몰려있더라. 이런 식으로 헤르츠 스프룽이라는 사람과 러셀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다이어그램,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래프상에다가 점의 위치를 찍으면 포지셔닝을 하면 이 녀석들의 물리량들이 되게 파악이 쉽게 되더란 말이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표를 HR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자 보세요. 거기 왼쪽에 보면 1910년대 초반 헤르츠 스프룽과 러셀은 각각 그것은 아는 사이 아니야. 당시 알려진 태양 근처에 있는 별들, 그러니까 그 태양하고 이제 물리량이 비슷비슷한 애들, 그런 애들 표면 온도와 광도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을 했는데 이 그래프를 두 사람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헤르츠 스프룽 러셀도, 헤르츠 스프룽이야 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본 내용에 가면 표면 온도와 광도를 이용하여 별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를 HR도라고 하고 가로축에 뭐 들어갈지 봐봐. 가로축에 표면 온도와 관련된 물리량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지? 표면 온도와 관련된 물리량들이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표면 온도가 X축에 들어간 물리량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광도가 되게끔 절대등급이 되게 만들고, 광도면 숫자들이 이렇게 나올 거야. 아까 얼핏 본 거 0.0001, 0.01, 1,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0의 제곱, 10의 4제곱, 10의 6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광도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요. 등급으로 나오면 보통 태양을 기준으로 많이 놓는단 말이야. 태양. 응? 그럼 우리가 지구인인데 태양 기준으로 놓지 갑자기 베텔게우스를 기준으로 놓겠냐? 그지? 응? 태양의 광도를 1이라고 놓고 태양이 한 여기쯤에 들어가고 여기가 대충 G2 정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태양 정도를 찍어놓고 태양보다 왼쪽 위, 오른쪽 아래라고 얼핏 위치를 잡아놓고 따지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뭐 태양의 몇 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등급 정도 되는데 그냥 반올림해서 플러스 5등급. 그 밑에는 여기는 0등, 여기는 플러스 5등급보다 지금 더 어두우면 플러스 10등급. 그지? 여기는 0등급, 여기는 마이너스 5등급, 마이너스 10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표시가 되기도 해요.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지. 아무튼 태양 위치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잡아버리게 되면 해석이 쉬워진다고. 자, 가로축이 결국은 뭐야? 표면 온도다.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즉 분광형, 색지수. 가로축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색지수가 작으면 파란색.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 색깔은 붉은색. 기억하셔야 되겠고. 세로축은 광도나 광도를 나타내는 절대 등급을 쓸 수 있겠고요. 위로 갈수록 광도가 커지고 절대 등급은 작더라. 되니? 네. 그러면 제일 무난하게 나오는 게 뭐냐? 이 왼쪽 위에 있는 애들은 대체로 뭐냐면 태양처럼 중심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별인데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큰, 광도가 큰 애들이란 얘기야. 이거 1학년 통합과학 때 배웠어. 주계열성이라고. 그지? 그러다 한 여기쯤 되면은 이제 태양보다 밝은 표면온도 높은
얘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은 그런 주계열성. 그 다음에 여기쯤 들어가게 되면 태양 정도에 해당하는, 여기 좀 더 키울까? 여기 좀 더 키우고 크기까지 좀 따지려고 그래. 여기 좀 더 키우고 하여튼 태양 정도에 해당하는 주계열성. 그 다음에 태양보다 작은 주계열성, 태양보다 열나 작은 주계열성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치? 반면에 오른쪽 위에 있는 애들은 태양보다 무지하게 큰 별, 붉은색을 띈다 그래서 보통 적색을 띈다. 근데 엄청 반지름이 크다. 거성이라고 표현하고, 너무 커져버리면 그냥 거성이 아니라 초거성이라는 말 쓰기도 합니다. 태양은 여기까지 못 갑니다만. 그리고 주로 왼쪽 아래에 있는 이런 녀석들은 여기다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더 작아야 돼. 거의 분광형으로는 A형이 좀 많고요. 절대 등급으로는 플러스 10등급 근처에 가 있는 백색 외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놓으면 별의 진화 상태라든지 특징이 설명이 된다고요.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 HR도가 그려져 있고요. HR도에서 물이 지어진 별들마다 특징이 달라요 라고 돼 있지. 조심해야 될 거는 안타레스하고 베텔게우스하고 가까이 있네요. 개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만약에 여기 지금 나까지 있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응? 키는 작은데 뚱뚱하잖아. 키는 큰데 몸무게도 많이 나가잖아. 이런 식으로 막 분류를 했어.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나하고 서우하고 비슷한 부류에 속했다고 쳐봐. 응? 대충 비슷하잖아? 무서운 새끼야. 또 현실감 있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너랑 비슷하다고 하면 안 맞잖아. 근데 무슨 얘기냐? 그럼 서울하고 나랑 같은 동네 살아? 아니요. 아니잖아. 물론 우리 집 앞에 흐르는 개천 이름이 서우천이긴 하지만, 응? 전혀 저 새끼는 상관없는 동네 살잖아. 근데 그래프에다 찍어놨다고 해서 그 두 별이 가까이 사는 별 아니야. 절대로. 아무 상관없어. 그냥 비슷한 스타일이라는 거지. 비슷한 스타일. 응? 그럼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해? 애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해. 그래프에 점 찍어두면 여기가 같이 사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이 너같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매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천지야. 제 동생도 안 그럴 것 같아. 그거는 뭐 집안이 굉장히 오래 잘 돌아가시는 거죠. 세상에 별의별 인간들이 많거든. A가 B보다 크다라고 그러면 뭐라 저러? 그럼 B가 더 큰 거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A가 크잖아. 그러네. 이러고 앉아있어. 왜 그래? 본인이 안 그러는 것처럼. 네 말대로 치면 너 시험 다 맞아야 되잖아.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실수도 안 하는 거죠. 실수를 졸라 자주 하는 거지. 굉장히 자주 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자, 아니 근데 시끄럽고요. 자, 실수만 안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요 그래프에 나온 거랑 별까지의 거리, 별까지의 위치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물리량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룹을 지어 봅시다. 별들을 주계열선부터 HR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보세요. HR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는 이 좁은 띠 영역에 분포하는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왜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소소. 얘네들이 메인, 영어로 메인 시퀀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별 전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메인 시퀀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거를 영어로 쓰기는 그렇지만 한자어로 쓰면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뭐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천문학에 쓰인 용어를 거의 일제 강점기 때 번역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나중에 바꾸면 모를까. 그래도 별로 바꿀 가능성도 없고요. 자, 아무튼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계열성은 주로 뭘 하고 있느냐? 주로가 아니라 그냥 주계열성은 중심 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애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중심 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애들을 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거기 줄 더 볼게요. 별의 약 90%가 주계열성에 속한다는 얘기는 수명의 90%가 주계열성 단계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밤하늘에서 별을 1000개 찾았어. 그럼 그중에 900개는 주계열성이야. 응? 왼쪽 위에 분포할수록 줄 보세요.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도 크고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고. 주계열성이라는 전제가 깔리면. 주계열성이란 말이 아니고
적색 거성일 가능성, 백색 개성일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질량과 반지름이 크다고 했는데 그냥 왼쪽 위에 있으면 반지름 큰 거야. 그럼 질량은 거기에 비례해서 커지느냐? 밑에 그래프가 따로 나와 있어요. 세로축이 광도, 가로축이 질량이라고 써있지? 네. 그럼 그 그래프 해석해봐. 태양보다 광도가 100배 크다. 그럼 10의 제곱 찍어. Y축에서 10의 제곱 찍어. 찍었어요? 네. 거기 아니야. 네. 거기 아니고 여기. 지금 태양보다 광도가 100배인 주계열성이 있다고 쳐봐. 찍었니? 네. 오른쪽으로 쭉 보내보세요. 그래프랑 대충 만나면 밑으로 내려봐. 질량이 태양의 몇 배 정도 돼요? 5배도 안 되죠? 3배? 그러니까 뭐 한 3배, 4배 정도 되겠지?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외우라는 거 아니야. 응? 애들이 이런단 말이야. 광도가 100배면 5등급이 작아. 5등급이 작으면 왠지 5등급이 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질량이 5배? 도대체 아무 근거 없는. 응?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별의 물리량 파악할 때는. 주어진 자료에서 알 수 없으면 문제 잘못 풀고 있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거성. H활도의 주계열성이 H활도에서 주계열성의 오른쪽 위에 위치하는 별들, 이 오른쪽 위에 위치하는 별들을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고, 티나게 하기 위해서 살짝 섞어볼게요. 적색 거성이라고 하고 저 위에 붙어 있으면 초거성이라고 하는데 특징이 비슷합니다. 그냥 더 값을 크게 하면 돼. 황소 자리에 알데바란, 목동 자리에 아르크투루스와 같은 별들인데 동그라미 1번 줄 보세요. 표면 온도는 낮으나 왜?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그지? 네. H할 때 오른쪽이니까 분광형이 FG, KM, K형이나 M형이 많단 말이야. 표면 온도는 그래서 낮고 색깔도 거의 붉은색 띱니다. 하지만 반지름이 매우 크기 때문에 T는 작은데 R이 커서 광도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균 밀도는 주계열성보다 작다고 되어 있는데 좀 이따가 한번 이건 따로 정리를 할게요. 수치상으로. 응?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계열성이 진화해서 거성이 되는데 여기 봐봐. 말로만 하면 이게 진화해서 이게 되면 이 주계열성일 때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됐을 거 아니야. 그럼 그만큼 질량이 줄어 있을 거거든. 알잖아. 우리 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막 이런 말 쓰잖아. 응? E는 MC 제곱. 질량이 줄면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90억 년 가까이 태양 기준으로 살았단 말이야. 그래놓고 적색 거성됐으면 질량이 늘었겠니 줄었겠니? 줄어있겠지. 한 20% 정도 줄어있답니다. 15에서 20%. 근데 반지름은 10배 이상 껴. 잘 봐. 공 모양인데 반지름이 10배면 부피는 1000배잖아. 부피는 1000배인데 질량은 한 80%밖에 안 남았어. 그 밀도 졸라 작아졌겠네. 이해해요? 네. 반대로 그러다가 나중에 주변으로 다 모든 물질을 뿜어내고 중심에 남은 하얀색 탄소 덩어리만 남긴 게 얘거든. 태양일 때에 비해서 질량이 한 7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반지름은 대한민국 사이즈로 바뀌어있어. 태양 질량의 70%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사이즈 한 200kg, 300kg밖에 안 된단 말이야. 밀도 졸라 커졌겠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지? 그게 H활도에서 제일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아무튼 초거성으로 가면 초거성은 거성보다 훨씬 위쪽에 위치하는 별들을 말하고요. 오리온 자리에 베텔게우스와 그 다음에 리겔인데 사실 리겔은 그냥 빼세요. 리겔은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거기 왼쪽에 H활도 보면 알겠지만 리겔 거의 이 중간에 애매한 데 박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로 잘 안 나와요. 얘가 적색 거성이냐 이런 말 잘 안 쓰고 그냥 거성이라는 말까지 쓸 수 있겠지. 자, 물리량을 주고 얘가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면 몇 배 높냐, 반지름이 크다면 몇 배 크냐 라고 물어보겠지만 진화 단계에서 이게 적색 거성이냐 적색 초거성이냐라고는 안 물어본다고. 잘 안 물어보니까 리겔은 잊어버리시고요. 거성보다 반지름이 더 크고 거기 써있죠? 네. 300배에서 1000배라고. 태양 광도의 3만 배, 뭐 3만 배라고 치면 벌써 몇 배요? 10,000배면은 10등급 차이. 그럼 3만 배면 30. 아니야, 여기까지는 아니야. 한 15등급 차이는 한 100만 배거든. 11. 그지? 15등급까지도 안 나가는 거야. 아무튼 굉장히 크다는 거 그냥 그 정도 알면 돼요. 이게 함정으로 잘 나온단 말이야. 10등급 차이면 10,000배니까 3만 배면 5, 한 15, 뭐 전체는 아니라니까. 그래, 그러니까 12, 한 12 어느 정도 되겠지 뭐. 11, 12?
자, 평균 밀도가 거성보다 훨씬 작습니다. 아까 말한 것보다 반지름이 더 커져 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 백색외성은 H알도에서 주계열성 왼쪽 아래에 위치를 하고요. 시리우스 A의 동반성인 시리우스 B. 표면 온도는 높아 줄거. 흰색을 띠니까 노란색인 태양보다 당연히 표면 온도 높겠죠. 그지? 네. 하지만 반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광도가 작다. 되니? 반지름이 얼마나 작다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그냥 반지름 작다고만 나와 있지만 크기를 얘기하면 한 200kg, 300kg. 가끔 어떤 책에 한 달 사이즈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달보다 작아요. 우리나라가 달보다 큰. 아까 내가 백색에서 됐을 때 아, 크기 맞다. 우리나라라 그랬는데 아, 맞다. 달이 지구 크기의 4분의 1이 된단 말이야. 참고로 무조건 백색에서는 지름이 몇백 킬로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 달이 참고로 반지름이 1600kg야. 네. 자, 아무튼 가끔씩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좀 무책임. 어딘가에 그런 백색외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백색외성이 그만하려면 태양 사이즈일 수가 없어. 그럼 태양 사이즈 이내는 백색외성이 되느냐? 아니. 안 되죠. 중성자별로 진화해버리기 때문에. 아니요. 참고로 중성자별은 태양보다 질량이 수백 배, 수천 배 큰 놈이 서울시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초신성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지. 자, 그리고 HR도에 나타나지 않는 별들, 방금 얘기했지만 중성자별이나 블랙홀과 같이 광도가 거의 제로야, 제로. 응? 가시광선을 거의 방출하지 않아. 그럼 HR도에 표현 못하는 거야. HR도의 세로축이 광도였잖아. 근데 블랙홀은 광도가 없어. 이게 지금 0이야? 0.0001이잖아. 그럼 0은 심지어 원점도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프에서. 응? HR도에다가 블랙홀과 중성자별은 나타내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나타내지 못합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 정도. 요거. 자, 그래서 HR도를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별들의 물리량이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지? 얘는 표면 온도가 낮은데 왜 이렇게 밝까? 반지름이 크니까. 그럼 우리 사실은 반지름을 알면 되게 끌어낼 수 있는 물리량이 많아. 뭐 있어? 반지름 하면 지름 알아. 또 뭐 알아? 단면적도 알아. 원넓이. 그 다음에 또 뭐도 알아? 구의 건넓이도 알아. 표면적. 부피도 알아. 그지? 근데 의외로 건넓이랑 부피 구하는 식을 머릿속에서 꼬는 애들이 있더라. 식을 만들더라고. 야, 구의 부피가 어떻게 되니? 3분의 4 파이 r 제곱이요. 뭐? 어떻게 부피가 제곱이야? 그러겠네. 세죠. 그러니까 심지어 야, 구의 건널비가 몇이야? 4 파이 r 세제곱이야. 나 듣다가 더 웃긴 거 뭐죠? 옆에 있는 애 표정인 거야. 맞지 않나? 기가 막히지? 주변에 그런 애들이 세고 셌어. 자, 아무튼 별의 물리량을 판단하기가 쉽더라. 자, 그런데 거기 이제 B 광도 계급으로 가볼게요. 분광형이 같은 별이라도 똑같이 태양처럼 G형에 해당하는 별이더라도 태양인 내는 태양 정도인 내는 주계열성으로 구분을 하는데 태양보다 반지름이 큰 게 있으면 분광형이 같으면 표면 온도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그지? 근데 반지름이 더 커. 반지름 2배 더 커, 10배 더 커, 100배 더 커. 그럼 어떻게 돼? 둘러 밝겠지. 그럼 걔네들은 주계열성이 아니잖아. 아까 말했듯이 거성일 수도 있고 초거성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줄 보세요. 거기 작은 글씨야. 별을 더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해 광도에 따라 분광형 뒤에 로마 숫자를 붙여서 계급을 나타냅니다. 이걸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데 여키스 광도 계급 또는 여키스 연구소에 있던 모건 키넌이라는 학자가 만든 계급이라서 MK 광도 계급이라고도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연결된 연구소 이름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그런 거 하시고 아무튼 여기에서 분광형이 같더라도 분광형이 동일하더라도 이 얘기는 뭐야? 표면 온도가 거의 같더라도 별의 반지름이라든지 각종 또 다른 물리량 반지름 등에 의해서 파악을 해보면 아주 큰 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거성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그지? 큰 별이라서 거성이라고 분류될 수도 있고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냥 태양 정도에 해당하는 주계열성일 수도 있고 열나 작아 그래서 왜소한 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들을 로마자로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로마자로. 그래서 분광형이 G2다 이것만 가지고는 별의 신분을 파악하는데 그렇게 정확하지 않더라. 그래서 G2에 해당하는 녀석인데 주계열성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G2 5등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별의 등급을 매긴 거야. 초거성 1등급, 거성 3등급, 적당한 주계열성은 5등급, 그 다음에 백색외성 같은 애들은 7등급. 물론 중간에 2등급, 4등급도 있는데 그냥 다 제껴버렸어. 아주 큰 별은 어떻게 하느냐? 1, A형, 1, B형. 주로 초거성에 쓰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정도인 애가 진화해서 만들어지는 별은 3등급 정도에 해당한 별, 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계열성은 무조건 5등급으로 표현해요. 여기 쓰나 여기 쓰나 여기 쓰나 여기 쓰나.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B2 5등급일 수도 있고요. G2 5등급일 수도 있고요. 뭐 M1인데 5등급일 수도 있어요. 알았지? 그냥 끝에가 V자 5등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그냥 주계열성인 거야. 그리고 백색 외성, 외성은 그냥 7등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별의 신분을 표현을 할 때는 그러니까 별에 대한 정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A0의 7등급이다. 그러면 표면온도 10,000켈빈 정도 되는 흰색 백색 외성이다. 응? 태양 정도에 해당하는 노란색 주계열성이다. 응? M3에 해당하는 적색 거성이다. 응? M5에 해당하는 1B형 초거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초거성만 A, B로 나누지 나머지는 그냥 다 1, 3, 5, 7로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광도계급이라고 한다고. 자, 모건과 키너는 별들을 분광형과 광도계급으로 분류했는데 이를 MK 분류법이라고 하고 그냥 선생님 말을 다 1357만 알면 돼. 다행히도 광도계급 광도가 큰 1에서부터 가장 작은 7까지 구분하고 초거성만 1A와 1B로 구분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밑에 세 줄 줄을게요. 분광형이 같을 때 광도계급 숫자가 크면 그러니까 똑같이 G2인데 어떤 거는 1, 어떤 거는 7 숫자가 크면 어떻게 된 거야? 허접한 애 거지. 오 1이야, 오 초거성이야, 7이야 이 새끼는 존재감이 없어 이런 거야. 알았지? 네. 결국은 반지름 때문에 이 광도계급이 나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H알도에서 나타나는 물리량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써놨습니다. 자, 위에 H알도에서 별의 물리량 변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수업 때 다 얘기한 거예요. 오른쪽 위에 이 위치할수록 어떻다고요? 그 반지름이 크고 밝다. 밀도는 작고 표면 온도는 낮지만 밝다. 이유는 그 반지름이 끄기가 커서 그리고 평균 밀도 굉장히 작다. 작아지고 왼쪽 아래에 있을수록 온도는 왼쪽이니까 온도는 높지만 아래쪽에 위치하다는 얘기는 광도가 작다, 어둡다는 뜻이야. 이유는 끄기가 너무 작아서. 그렇지. 그래서 분류상 외성, 백색 외성으로 분류한다고. 자, 백색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외성으로 분류합니다. 뭐 외성이란 말 붙으면 그냥 다 작다는 뜻인데 갈색 외성도 있고 적색 외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HRT에서 아까 오른쪽 한참 아래에 주계열성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지? 네. 그쪽에 있는 주계열성들은 빨간색인데 주계열성으로 분류해서 그냥 갈색 외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걔네들은 별로 문제 나올 내용이 없어서 보기에 나오더라도 답도 아니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HR도에서 별의 종류에 따른 물리량 비교 한번 볼까요? Q1하고 Q2 한번 해봐. Q1하고 Q2 HR도 나와있으니까 시리우스 A와 태양 중에 광도가 더 큰 별이 누굽니까? 시리우스 A하고 태양. 시리우스 A가 더 광도가 크죠?
대략적으로 몇 배 정도 큽니까? 등급으로 치면 한 7등급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다. 5등급 정도 차이 나지 않냐? 5등급? 네. 까지는 안 난다. 야, 5등급, 약 5등급? 한 4등급? 그럼 뭐 대충 많으면 한 40배까지 밟을 수도 있겠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거성, 초거성, 주계여성, 백색여성을 반지름 크기가 큰 것부터 하면 당연히 초거성이 제일 크겠지. 네. 초거성이 영어로 뭐야? 슈퍼자이언트. 적색거성은 자이언트. 그냥 자이언트. 보통 레드 자이언트라고도 하는데 그냥 자이언트라 그래요. 백색여성은 뭐야? 스몰. 자, 상현 도전. 백색. 자, 상현. 화이트. 백색 나왔어. 뒤에 외성. 외소한. 외소한. 영어로. 스몰. 스몰. 너무 단순하네. 힌트. 백설공주와 일곱 먼지. 도아프라는 단어 씁니다. D-W-A-R-F. 난정이 짝을 응? 왜? 난장을 어떻게 알아요? 야, 고2가 난장이가 영어를 뭔지 몰라? 심각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저 정말 너 그럼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면 응? 화이트 프린세스 앤 세븐 스몰 피플 이거냐, 이 새끼야? 말이 안 돼. 이번에 백설공주 디즈니에서도 논란 났었잖아. 우리 백설공주 뒤졌다고? 뭔 소리야? 디즈니에서 백설공주 거기 디즈니라고 그래? 또 디즈니라고. 디즈니라 내 귀에는 디즈니라고 들어. 디즈니. 본토를 하게? 아니 디즈니. 제 발음이 좀. 자, 여기서 그래, 발음 좋은 거지 같다고. 좋아? 백설공주가 뭐야? 아 잠깐만.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화이트. 아니 그거 아니었어. 발음이 미국 발음 들었어? 화이트? 보통 우리 화이트라고 하잖아.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그래, 스노우 화이트 앤 세븐 도아프잖아. 아 순간 드워프. 태어나 처음 들었구만. 신데렐라 영어로 뭐야? 신데렐라 영화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 고민할 때 여기다 물어볼 거야. 네. 응? 콩쥐팥쥐 영어로 뭐야? 콩쥐 같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로 뭐냐고? 빈 마우스. 팥은 뭐야? 팥은 우리나라 말이니까. 레드빈이야, 레드빈. 나도 몰라, 단팥빵에 써있더라고. 레드빈, 레드라고. 야, 백색 여성이 화이트 드와프인 건 알고 있어야지. 아세요? 네. 자이언트도 알아야겠죠. 자, 255쪽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 문제는 내비 두고요. 우리 그냥 2번 한번 봅시다. 2번. 자, 2번, 5번, 6번 하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2번 그림은 HR도에서 별의 분리량을 나타낸 거다. 255쪽이에요.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의 값이 상대적으로 큰 게 어느 쪽이야? 광도가 크려면 위로 가야 되잖아. 기억. 표면 온도 높으려면 미음 쪽으로 가야 되고요. 반지름이 크려면 리을. 됐지? 네. 5번 갑니다. HR도와 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HR도에서 주계열성의 왼쪽 아래에 위치하는 게 뭐야? 좀 전에 얘기했던 백색 여성이 되겠지? X고요.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큽니까? 네. 주계열성은 그래. 주계열성은. 응? 거성은 표면 온도가 낮고 반지름은 D가 크다. 맞죠? 맞아요. 초거성은 거성보다 평균 밀도가 훨씬 작습니다. D가 큰 게 아니라 D가 크거든. 그지? 네. 백색여성은 표면 온도는 높고 광도는 작습니다. 화이트니까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백색여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작고 뜨거운 졸라 단단한 하얀 만도짜리 탄소 덩어리. 무슨 덩어리? 탄소 덩어리. 응? 참고로 이제 별의 진화에서 나오는 것 중에 태양 정도에 해당하는 별은 최종 단계에서 탄소 덩어리만 중심부에 남겨놓고 다 우주를 뿜어버린다고. 행성, 상, 성운. 뭐 이제 다음 시간에 의해서 관련하겠지만. 자, 그럼 6번 광도 계급에 대한 설명. OX. 광도 계급이 1짜리인 거는 초거성이다. 맞지? 맞아요. 두 별의 표면 온도가 같을 때 광도 계급이 2짜리인 별이 3짜리인 별보다 광도가 크다지.
그 다음에 두 별의 표면 온도가 같을 때 광도 계근이 1짜리인 별이 3짜리인 별보다 반지름 훨씬 큰 거죠. 표면 온도가 같을 때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야? 분광형이 같을 때. 자, 그다음 자료 1번. H활도에서 지금 A, B, C, D의 표면 온도와 광도를 써놨습니다. 그지? 네. 그럼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표면 온도 가장 높은 별은 일단 확인해. X축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지. 낮아지죠? 네.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가 커진다는 거야. 화살표가 있어 없어 위쪽으로? 있어요. 있으면 위쪽으로 갈수록 그 값이 커진다는 뜻이 되는 거야. 지금 잘 봐. X축 저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맞아요. 화살표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화살표가 있고 없고의 이 미세한 차이로 장난질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X축에 온도라고 표면 온도라고 써 있는데 화살표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쪽이 온도가 높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H활도가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잠깐 알아듣니? 알아들어? 레알? 세상에 두 부류가 있어요. 알아듣는다 해놓고 틀리는 애가 있고. 그럼 안 돼. 알아듣고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야. 자,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 A, 광도 가장 큰 별 C, 반지름 가장 큰 별 C, 특히 C 이게 중요해 3번이. 표면 온도 이렇게 낮은데 광도가 큰 거 보니까 반지름 진짜 큰가 보지. 그지? 2번 초고성인지 적색거성인지 모르겠고 각 별의 물리량을 등호나 부등호로 비교하면 색지수 누가 큽니까? C가 큽니다. 맞아요? 왜요?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그지? 절대 등급은 A보다 D가 큽니다. 왜? 어두우니까. 등급이 크면 어두운 거야. A가 D보다 작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D가 크다고. A가 크다. 내가 그랬어? 그런 거 없어. D가 크다고. 저런 거 잘 찾아라. 야, 역시 괜히 1등급이 아니야. 자, 평균 밀도는 A가 그치? C가 작으니까 B가 더 크겠지. 아. 오른쪽이 크다, 왼쪽이 크다 순서대로. 자, 3번 B와 D 중에 절대 등급은 D가 더 같네요. 그냥 같네. 광도 같잖아. 그지? 같다가 돼야겠고 X. CD 중에 반지름은 C가 더 크다. 맞고 D는 B보다 파란색을 띈다. D가 파란색이 리가 없잖아. 3000켈빈인데 이쯤 되면 그냥 붉은색이에요. A, B, C, D 중에 평균 밀도는 B가 가장 크다. 오케이. 제일 왼쪽 아래 A, B, C, D 중에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가장 긴 놈은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놈. C 아니면 D겠지. A는 아니죠? A가 가장 짧겠네. 자, 그 다음 자료 2. 가나다라의 별의 종류를 쓰면 가는 초고성, 나는 적색거성, 다가 주계열성, 라가 백색여성이 될 거고 가나다라 중에서 반지름 가장 큰 별은 누구? 가. 가장 작은 별은 라.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분광형이 G형이고 그럼 그래프에서 찾아. X축 G형. 절대 등급이 5등급이면 그냥 뭐 태양급이니까 주계열성인 다겠네. 그지? 절대 등급이 0등급 그럼 0등급 찾고 붉은색을 띠면 그냥 M형 정도 가세요. 그럼 나 정도 되겠네요. 그지? 표면 온도는 높지만 광도가 작은 별은 라가 됩니다. 됐습니까? 4번 별의 약 90%가 주계열성에 속한다. 맞는 말이고 가는 라보다 평균 밀도가 훨씬 작죠? 다의 별 A는 고온의 주계열성은 질량이 크고 반지름도 크고 표면온도 높고 그지? B보다 훨씬 질량이 크다가 돼야 됩니다. 태양은 다에 속할 거고요. 같은 분광형의 나와 다 중에 나의 광도가 더 큽니까? 네. 또 위에 있잖아. 그죠? 같은 광도의 다와 라 중에 이번엔 같은 광도면 같은 가로줄이야. 같은 가로지면 여기가 라하고 한 B 조금 밑에 있는 녀석이 같은 가로줄 되는 거지. 그지? 응? 표면온도 누가 더 높겠어요? 라가 훨씬 높죠. 그지? 됩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고 내신 만점 문제 숙제로 해오시기 바랍니다. 안 해오면 응징될 거고 다시 말하지만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오전 중에 퀴즈가 올라갈 거예요. 한 5문제? 뭐 더 될지도 몰라.
많은 게 10개까지 갈지도 몰라. 난이도 대충 얼마 더 난이도는 내신용. 네. 5문제에서 많으면 10개까지. 아니 10개 낼게 10개. 그냥 핸드폰을 없어요. 그냥 거기에 답안 쓰는欄이 있어. 이렇게 하려고 그림으로 페이지를 2페이지를 올릴 건데 한 페이지당 5문제씩 올려가지고 밑에 객관식 답 쓰게 하려고.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순서대로 1, 2, 3, 4, 5면 여기다가 1번부터 5번까지 답 쓰시오. 1, 2, 3, 4, 5. 그럼 다음 문제 누르면 6, 7, 8, 9, 10에는 또 1, 2, 3, 4, 5 쓰면 되는 거야. 제출. 알겠지? 네. 자, 수고했습니다.